해보세요. 네, 갑시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면의 최변, 박변, 나변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다양한 법 이야기를 좀 더 쉽고 친근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픈한 채널이니까 법이 어려울 때는 저희 법무법인 다면을 찾아주시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다 누르셨죠? 그러면 지금 저희 첫 영상을 보러 함께 가시죠. 자, 60대 이상 연령대시라면 이 관심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 주제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상속세, 증여세, 이 절세하기 완전 정복 영상입니다. 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자식들에게 집안채 마련해주겠다고 열심히 모았는데 세금이 더 나가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겠죠. 상속, 증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네, 상속이나 증여는 재벌가나 기업가 여기서 나올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상속 증여를 위한 절세 계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넘겨준 재산이 세금 폭탄으로 인해서 오히려 짐이 되거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은 아마도 상속 그리고 증여 중에 어떤 방법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가, 혹은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될까요? 이런 부분들일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시작 전에 여러분들이 혼동하실 수 있는 용어 몇 가지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증여 그리고 상속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상속 증여를 하면서 이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이 세금은 누가 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재산을 주는 사람이 내는 건지 아니면 받는 사람이 내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이 정답은 재산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정리를 할게. 재산을 주는 사람을 상속에서는 피상속인, 그리고 증여에서는 증여자라고 하고요. 재산을 받는 사람을 상속에서는 상속인, 그리고 증여에서는 수증자라고 합니다. 재산을 현금으로 물려줄 수도 있겠지만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현물로 물려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현금과는 세금을 정하는 기준이 좀 다른데 세금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자주 나오는 용어로 시가와 공시가격, 공시지가 등이 있습니다. 용어가 다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시가는 말 그대로 현 시세 가격을 뜻하는 것이고, 공시가격은 거래세 외 부동산 과세를 위해 정해놓은 기준 가격을 뜻합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뜻합니다. 상속 증여를 공부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들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용어들이 있지만 이 정도만 미리 설명하고 나머지는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하나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다르죠? 이 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이 타인의 재산을 자신의 소유로 이전을 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이고, 또 같은 세율을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거 아닌가요? 둘은 어떤 차이점이 있지요? 네, 이게 크게 세 가지 차이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이 증여는 생전에 하는 것이고 상속은 이 사후에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인 증여라고 해서 생전에 이제 증여하기로 하고 죽으면 재산을 넘겨주기로 하는 것도 있는데, 크게 이제 증여와 상속으로 나눠 봐야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상속은 무조건 피상속인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이제 사망을 하셨을 때 그 이후에 가능한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가장 기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생전이냐 사후냐, 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그 사람별로, 이걸 인별 부과라고 하고요. 이 상속세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이 증여세는 각 이 수증자마다 증여를 받는 사람 한 명 한 명한테 이게 이제 동일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고, 상속세는 몇 명이 상속을 받느냐와 상관없이 전체 상속 금액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 차이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제 항목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 상속세는 크게 기초 공제 2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에서 30억 원, 그 밖에 인적 공제, 이 기초 공제와 인적 공제를 대신해 일괄로 5억 원 공제가 가능하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 6억 원, 직계 존비속 5천만 원. 이 직계 존비속이라는 거는 이 아버지, 아들 이렇게 이제 직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계 존비속은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 그리고 기타 친족들에게는 이제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라 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딱 들었을 때에도 공제되는 항목도 좀 다른 것 같고, 금액 또한 이 증여가 상속에 비해 공제가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이 증여와 상속은 세율이 같을 뿐이지 이 세금을 계산할 때의 핵심적인 내용이나 이 공제 항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나의 경우에는 증여, 상속 중 어떤 것이 적절한지 이 절세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 예시 상황 들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지 좀 차이점 한번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물려주려는 재산이 이제 총 50억 원이고, 이 성인인 자녀가 5명일 때, 이럴 때 자녀 5명한테 물려줄 때에는 상속으로 주는 게 나을까요? 증여로 주는 게 나을까요? 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게 이제 간단한 이제 예시 사례인데요.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이 좀 더 그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아시려면은 상속의 경우 그리고 증여의 경우를 다 계산을 해서 그리고 비교를 해 보시는 것이 가장 그 차이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먼저 50억을 상속으로 주는 경우에는 5명이 받아가든 그리고 4명이 받아가든, 만약에 자식이 100명이어가지고 100명이 받아가든 각자 얼마씩 가져가든 그건 상관이 전혀 없고요. 총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물려줄 재산에서 공제 항목을 모두 제외를 해줍니다. 지금은 이제 배우자 없이 자녀만 5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일괄 공제로 5억 원이 이제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과세 표준은 50억 원에서 5억 원을 뺀 45억이 됩니다. 여기서 이 표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과세 표준인 45억에 세율 50%를 곱하고 그리고 누진 공제액인 4억 6천만 원을 빼주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상속세는 총 17억 9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기억해 두시고 증여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증여는 뭐라고 했죠? 예, 그 인별 부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 5명에게는 똑같이 10억 원씩 주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까 이제 모두 성인이라고 했으니까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공제 5천만 원씩 제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과세 표준은 9억 5천만 원이 되겠죠. 이제 마찬가지로 상속과 세율이 같기 때문에 표에 따라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과세 표준인 9억 5천만 원에다가 세율 30%를 곱하고 그리고 누진 공제 6천만 원을 제해주면 인별 총 2억 2,500만 원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인당 2억 2,50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니까 이제 곱하게 되면은 총 증여세는 11억 2,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이제 자식들에게 물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물려줬느냐 아니면 상속으로 물려주느냐에 따라서 그 내야 할 세금의 차이가 6억 3,500만 원이나 이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상속이 아닌 증여를 해준 것만으로도 6억 3,500만 원을 절세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절세 준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는 이제 이 세금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셨고, 이 상속세, 증여세 공제 항목에도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상속보다는 증여가 다 유리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증여로 다 주면 되느냐? 자, 그게 아니라서 이제 한번 두 번째 사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아까 상속 증여 차이점을 설명드릴 때 이 두 가지는 공제 항목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공제 항목 어떻게 다르고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금으로 8억 원가량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속세 신고를 하기 전에 공제 항목을 좀 알아봤더니 기초공제, 일괄공제나 인적공제 등 항목이 다양하게 있던데 그 중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좋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남은 가족은 저희 어머니와 대학생인 저 이렇게 둘입니다. 저희 경우에는 어떤 공제로 얼마까지 공제가 될까요? 자, 이건 최 변호사님, 얼마까지 공제가 될까요? 네, 원래 상속세 공제는 기본적으로 사망 후에 내가 갖고 있던 그 재산에서 기초공제 2억 원 하고 인적공제를 더해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네, 인적공제는 상속인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공제가 있는데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것, 그걸 대신해 가지고 5억 원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즉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고 더 많이 공제되는 것을 하나를 선택해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을 넘지 않으면 일괄공제를 받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 외 공제들은 해당 사항이 있으면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아까 설명하신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사망하고 배우자가 살아있으니까 배우자 공제 5억 원이 가능하죠. 거기에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 5천만 원, 둘을 합치면은 2억 5천만 원 밖에 안 되니까 합치면은 총 7억 5천만 원이 되죠. 그런데 일괄공제로 그 배우자 공제 5억 원에다가 일괄공제 5억 원 받으면은 둘이 합치면 10억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7억 5천만 원보다 이 10억 공제받는 게 더 크니까, 그러니까 일괄공제 받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되겠죠. 상속인이 남기고 간 재산이 아까 8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세금 없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들도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 물려주실 재산이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10억 원까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억 원까지는 상속세 없이도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재산이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에 있는 분들은 증여보다는 상속으로 물려주시는 게 오히려 이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이 물려주려는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속이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이게 이제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평가할 때 이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아닌 이런 상속 그리고 증여 당시에 그런 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이 부동산 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 상속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겠죠. 간단한 예로 지금 제가 시가 6억 원짜리 그 부동산을 자녀 한 명에게 증여를 해준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이 증여세 공제 항목은 증여자 그리고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지금은 자녀에게 이제 물려주는 것이니까 5천만 원을 공제받게 될 것이고요. 이 계산법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은 증여세는 대략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증여의 경우라면은 10년 뒤에 이제 사연자님이 사망을 하셨고 그동안 이제 부동산 가치가 상승을 해서 만약에 시가 15억 원이 됐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더라도 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 부동산을 만약에 상속으로 물려줄 계획이었다면은 이 상속 시점의 시가가 15억 원이라고 했으니까 이 15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를 하고 계산을 하면 약 2억 4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미리 증여를 했었다면 안 내도 됐을 그런 돈이 되었겠지요. 이렇듯 여러분의 재산이 현금이냐, 부동산이냐, 혹은 배우자 생사 여부, 그리고 재산의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등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서 이런 절세를 위한 방식이 달라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상속, 증여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의뢰인분들이 상속 증여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위주로 간단한 Q&A를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질문을 듣고 답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인적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가요? 나 변호사님?
네, 물론입니다. 이 앞서 설명했듯이 증여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짜로 남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적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인적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50만 원 미만이거든요. 결국에는 세금을 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우선 제가 대신 내줘도 괜찮을까요? 안 됩니다. 이 증여세는 반드시 그 수증자, 받는 사람이 납부를 해야 할 그런 세금입니다. 이 자금 능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부담할 증여세에 대하여 자금 출처를 소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게 된다면 증여세를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고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또 고지받게 됩니다. 또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세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질문입니다. 증여해 주려고 하는 토지가 수십 년간 거래가 없어가지고 시가 산정이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시가를 산정하는가요? 네, 그 토지가 수십 년간 거래가 없거나 다른 사유에 의해서 시가 산정이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세 외에도 부동산 과세를 위해서 정한 기준인 이 개별 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토지 이외에 건물과 주택 같은 부동산도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증세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61조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자막으로 제가 띄워드릴게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아버님이 혼자 자필로 작성하신 유언장, 이게 상속이 있어가지고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네, 박 판사님 얘기해 주실까요? 예, 유언장이 정상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요건과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 방식이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질문에서는 아버님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자필 유언 방식을 사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자필 유언의 경우에는 형식적 요건인 모든 기재가 유언자의 자필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유언의 전문, 그리고 작성년 월일, 그리고 유언자의 서명 날인, 그리고 주소 이렇게 모두 반드시 이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유언일에 유언자가 유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 중에 하나라도 누락이 된다면 유언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 유언 효력 요건을 모두 갖춘 유언장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 이런 항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유효한가요? 이 경우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요? 네, 이렇게 기재를 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특정 자녀들에게 이제 재산을 몰아준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라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춘 유언이라고 하더라도 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금지하는 내용은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이 유류분이라는 것 자체가 이 개개인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법률에서 보장을 해주기로 하는 상속재산,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개인의 고유한 권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언하던 사람이 함부로 침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상속세와 증여세에 있어서 절세를 위한 중요 포인트만 쏙쏙 뽑아서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그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으로 제작을 해줬으면 하시는 주제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 네.